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0월의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는 거울 앞에 서서 아내 영희가 정성스럽게 다림질해준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48세의 그는 20년 넘게 시청 환경과에서 근무하며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평범한 공무원이었죠. 오늘은 아들 준호가 다니는 강남의 명문 사립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첫 학부모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을까요? 민수는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제가 가는 게 맞을까요? 영희는 언제나처럼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남편의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져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여보. 당신이 우리 준호 아버지인데 왜 못 가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남편을 향한 깊은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강남 명문고의 학부모들이라니.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 같은 평범한 공무원이 과연 그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민수는 지하 주차장에서 자신의 그랜저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5년 된 진주색 그랜저는 여전히 단정했어요. 하지만 강남 명문고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초라해 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시절 가난했던 기억이 이런 순간마다 그를 위축시켰습니다.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셨지.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다니셨고. 그런 기억들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이 차는 국산차에 대한 자부심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그의 가치관이 담긴 선택이었습니다. 그랜저도 좋은 차야. 민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시동을 걸었어요. 오후 7시 민수는 학교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은 BMW, 벤츠, 아우디 등 고급 수입차들로 가득했어요. 어머, 그의 그랜저는 마치 잘못 온 손님처럼 어색해 보였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내가 여기 와도 되는 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학부모 회의실로 향하면서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미 대부분의 학부모들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머나. 민수는 속으로 감탄했어요. 여성들은 명품 핸드백과 고급 의상으로 치장하고 있었어요. 남성들은 수제 정장과 비싼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정중하게 인사하며 빈자리를 찾았습니다. 몇몇 학부모들이 그를 훑어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새로 오신 분이네. 어느 댁 아버지세요? 시선들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여기가 내 자리인가 보구나. 담임 선생님이 들어오며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학부모님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시 준비와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설명이 이어지는 동안 민수는 다른 학부모들의 대화를 들으며 자신과는 다른 세계임을 실감했어요. 저희는 아이를 미국 명문대 보내려고 하는데 저희 딸은 의대 준비 중이라 사교육비만 월 300만 원은 나가죠. 민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점점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공무원 월급으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교육비였어요. 월 300만 원이라고. 우리 월급이 400만 원인데. 민수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회의가 중반에 이르렀을 때 한 학부모가 자기소개를 제안했어요. 서로 잘 몰라서 어색하니까 간단히 자기소개를 해보면 어떨까요? 분위기가 조금 더 화기애애해지면서 학부모들이 차례로 일어나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 어머니입니다. 남편은 강남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정민 아버지입니다.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박서연 어머니예요. 저희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고 화려한 직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소개가 계속되었어요. 민수는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들 대단하시네. 드디어 민수의 차례가 왔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호 아버지 박민수입니다. 구청 환경과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부모들이 의미심장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공무원이라고. 구청 직원? 그런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아, 공무원이시는군요. 한 여성이 살짝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수는 그 말투에서 미묘한 차별의식을 느꼈어요.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어요. 공무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만큼은 그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왔어요.
나도 당당한 직업을 가진 사람인데. 회의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모의고사 결과는 어떠셨나요? 저희 아이는 전국 상위 1%에 들었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학원은 어디 다니세요? 대치동 유명한 곳이죠. 민수는 조용히 듣기만 했어요. 아들 준호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화려한 성과를 자랑할 만한 건 없었어요. 준호도 열심히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더욱 위축되었습니다. 대화 주제마다 자신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저희는 겨울방학에 아이를 해외 연수 보낼 예정이에요. 몇 주간이세요? 한 달 정도요. 언어 연수 겸해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해외 연수라니. 그런 여유는 꿈도 꿀 수 없었어요. 민수 씨는 어떠세요? 갑자기 누군가 물었습니다. 네. 민수가 당황했어요. 아드님 겨울방학 계획이요. 아, 그게. 민수는 머뭇거렸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어요. 아, 그러시군요. 대답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시큰둥했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부끄럽다. 회의가 끝나고 학부모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인사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를 피해가거나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차가운 인사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휴. 자신의 그랜저에 올라타며 민수는 오늘 경험한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차를 시동 걸면서 뒤돌아보니 몇몇 학부모들이 그의 차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랜저네. 역시 공무원답게. 그들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희는 뭐라고 할까? 집까지 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신호등에 멈춰 설 때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당당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초라한 기분이 들까? 민수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현실이 그랬으니까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영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차에서 내렸어요. 괜찮다고 해야지. 영희 걱정시킬 필요는 없어. 하지만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영희가 반갑게 맞이했어요. 어떠셨어요? 괜찮았어. 민수는 애써 밝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를 눈치챈 것 같았어요. 정말요? 응, 별일 없었어. 민수는 영희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어요. 오늘 첫 만남이 이랬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첫 모임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수는 여전히 그날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출근길, 그는 평소보다 일찍 시청에 도착했어요. 자신의 업무에 몰두하려고 했습니다. 환경과 업무는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는 그 일에서 작은 보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 일찍 왔네? 동료 김 과장이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네,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민수는 서류를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난주 일이 걸려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과장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지난주 학부모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원래 그래. 우리 같은 공무원은 돈 없는 줄 아니까 무시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도 당당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인데요. 민수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렇지. 하지만 세상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김 과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민수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민수는 마음이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민수는 영희에게 학부모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드셨구나. 영희는 남편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어요. 여보, 그런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아들 준호를 위해서라도 그 학부모들과 어울려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호를 위해서는 준호는 우리가 잘 키우고 있어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부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준호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학부모님들끼리 친목 모임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박준호 아버님도 참석하시겠어요? 민수는 내심 주저했습니다. 또 그런 자리에 가야 하나?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참석하겠습니다. 민수는 결국 참석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모임 장소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금요일 저녁 민수는 다시 한번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또 가야 하네. 그랜저를 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호텔 발레 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려다가 비용이 부담스러워 근처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주차비도 아까운데. 호텔 로비는 화려했습니다. 높은 천장에 샹들리에가 반짝였어요. 민수는 자신이 어울리지 않는 곳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맞나?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이미 10명 정도의 학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지난번 모임에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박민수 씨 오셨네요. 한 학부모가 형식적으로 인사했어요. 목소리에 별다른 감정은 없었습니다. 민수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빈자리를 찾았어요. 그 자리는 테이블 끝쪽에 가장 외진 곳이었습니다. 여기가 내 자리구나.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 교육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요즘 수학 성적이 어떠세요? 저희 아이는 전국 5% 안에 들어요. 와, 대단하시네요. 하지만 점차 각자의 사업이나 직업, 재산에 관한 자랑으로 이어졌어요. 저희는 작년에 강남에 30평 아파트를 하나 더 샀어요. 부동산 투자하시는군요. 우리 병원 매출이 올해 50억을 넘었거든요. 50억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수는 조용히 음식만 먹으며 들었습니다. 50억이라니.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한 학부모가 민수에게 말을 걸었어요. 박 씨는 공무원이시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월급이 얼마나 되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아, 공무원 월급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7급이면 400만 원 정도. 우리 집 관리비보다 적네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민수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관리비보다 적다고. 다른 학부모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안정적이잖아요. 정년까지 보장되고. 안정적이긴 하죠. 대신 돈은 못 벌지만. 애들 사교육비는 어떻게 감당하세요?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민수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순수한 궁금증이 아니었어요.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할 수 있는 선에서 하고 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아, 그러시겠네요. 공무원은 부업도 못하시고 참 어려우시겠어요. 동정 섞인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민수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참, 어떤 차 타고 오셨어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그랜저요. 민수가 답하자 또 다른 웃음이 터졌어요. 아, 그랜저. 국산차 중에서는 괜찮죠. 실용적이고. 우리는 주로 수입차만 타는데 그랜저도 나름 괜찮은 차 아니에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의식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랜저가 어때서? 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대화가 계속되었어요. 학부모들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화 그룹을 형성했습니다. 의사, 변호사, 기업 임원들은 한 그룹을 이루었어요. 민수는 점점 대화에서 소외되어 갔습니다. 그는 커피만 마시며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렸어요. 요즘 골프는 어디서 치세요? 저는 CC 회원권이 있어서. 부럽네요. 저도 하나 사려고 하는데 요즘 회원권 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골프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민수에게는 더욱 먼 이야기였어요. 민수 씨는 골프 치세요? 아니요, 안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시간이 없으시겠네요. 공무원은 야근도 별로 없고 하는데. 아, 돈이 문제겠구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의 자존심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돈이 문제라고. 밤 10시가 되어서야 모임이 끝났어요.
학부모들은 서로 명함을 주고받으며 다음 만남을 약속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민수에게는 아무도 명함을 건네지 않았어요.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차가운 인사만 돌아왔어요. 호텔을 나와 공영주차장으로 걸어가는 길, 민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랜저에 올라타 집으로 가는 길, 민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직접적인 모욕은 없었어요. 하지만 미묘한 차별과 무시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함께 어울릴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저 관찰하고 품평할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나도 사람인데. 하지만 아들 준호를 위해서는 이런 모임들을 계속 참석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면. 신호등에 멈춰 서며 민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견뎌야 할 일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 영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아내는 남편을 꼭 안아주었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당신은 정말 훌륭한 아버지예요. 영희의 위로에 민수는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가슴 한편에는 서러움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영희야. 네? 내가 너무 초라한 사람인가? 무슨 소리예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들이 몰라보는 거죠.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어요. 내일도 모레도 이런 일들이 계속될 텐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잠자리에 들면서도 민수는 오늘 일을 떠올렸습니다. 관리비보다 적다고. 돈이 문제라고.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민수는 잠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1월이 되자 학부모 모임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입시 시즌이 다가오면서 정보 교환이라는 명목하에 거의 매주 모임이 열렸어요. 민수는 매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대화의 중심에서 소외되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또 가야 하네. 민수는 옷을 갈아입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또 다른 고급 레스토랑에서 모임이 열렸어요. 민수가 도착했을 때 학부모들은 이미 각자의 차량 자랑에 한창이었습니다. 오늘 새 벤츠 타고 왔는데 승차감이 정말 다르더라고요. 벤츠 S클래스인가요? 네, 맞아요. 정말 조용해요. 저는 BMW X7로 바꿨어요. 아이 태우기에는 SUV가 최고죠. 맞아요. 안전하기도 하고.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옆자리의 학부모가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 씨는 오늘도 그랜저 타고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민수가 답하자 그 사람이 씩 웃었어요. 참 꾸준하시네요. 오래 타셨어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아, 그럼 슬슬 바꿀 때도 됐는데. 그 말에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한 여성 학부모가 끼어들었어요. 요즘 공무원들도 수입차 많이 타던데요. 박 씨는 특별히 국산차를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국산차도 좋은 차라고 생각해서요. 실용적이고 경제적이죠. 그렇긴 하죠. 실용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 했어요. 실용성은 인정한다고. 민수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식사가 진행되는 동안 한 남성 학부모가 자신의 사업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저희 회사가 이번에 해외 진출을 하게 됐어요. 내년에는 매출이 2배로 늘 것 같습니다. 다른 학부모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어느 나라로 진출하시는데요? 동남아시아 쪽이요. 시장성이 좋겠네요. 역시 사업 수완이 뛰어나셔서. 그러자 다른 학부모가 민수를 향해 말했어요. 박 씨는 공무원이시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겠죠? 민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할 필요가 있나요? 사업은 잘 모르지만 행정 업무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민수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아, 그렇죠. 공무원도 나름의 전문 분야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말투는 여전히 격렬하기보다는 동정에 가까웠어요. 민수는 속으로 화가 났습니다. 동정이라니. 대화가 계속되면서 민수는 점점 자신이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의 대화 주제는 주로 돈, 지위, 권력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런 이야기에 끼어들 여지가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어떤 것 같아요? 강남은 계속 오를 것 같은데요. 저희는 작년에 하나 더 사둬서 다행이에요. 현명한 판단이셨네요. 부동산은 타이밍이죠. 민수는 부동산 이야기를 들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전세도 겨우 사는 판에 투자라니. 민수 씨는 집이 어디세요? 갑자기 누군가 물었습니다. 목동이요. 아, 목동이시구나. 전세인가요? 자가인가요? 전세입니다.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전세가 뭐 어때서? 그런데 갑자기 한 여성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어머, 영희 언니. 식당 입구 쪽을 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우아한 차림의 중년 여성이 다른 일행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수는 그 여성의 뒷모습이 낯설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영희 언니 여기 있었구나. 그 학부모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우아한 여성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영희?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내 영희였어요. 영희도 남편을 발견하고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차분하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어머, 민수 씨도 여기 계셨네요. 영희가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학부모들은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한 학부모가 물었습니다. 네, 저희 남편입니다. 영희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순간 식당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학부모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와 민수를 번갈아 보았어요. 특히 영희를 언니라고 부른 여성은 완전히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박민수 씨와 결혼하셨다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수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내가 이 사람들과 아는 사이라니? 영희는 여전히 우아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20년 전에 결혼했어요. 그녀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조금의 어색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의 표정은 점점 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특히 그동안 민수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언니, 저희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영희를 아는 여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여기서 이야기해도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권위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영희가 저런 모습이 있었나? 학부모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언가를 깨달아가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공무원의 아내가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높은 지위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누구길래? 언니는 어떻게 여기를? 회사 모임이 있어서요. 영희가 간단히 답했어요. 회사요? 네. 영희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대답에는 무언가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식당의 분위기는 갑자기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감하며 긴장하고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될까? 민수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걸까요? 영희를 아는 그 여성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내가 실수한 건 아니겠지? 다른 학부모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깔보고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영희는 민수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그녀의 태도는 여전히 우아하고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학부모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를 아는 여성 학부모 정미경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이분과 결혼하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담겨 있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수의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았습니다. 네, 맞아요. 영희의 답변은 담담했어요. 하지만 식당의 분위기는 점점 더 어색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니, 이분들과는 어떻게?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희 아들이 같은 학교에 다녀요. 남편이 학부모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거든요. 영희의 답변은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정미경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어요. 이럴 수가. 한 남성 학부모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두 분이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는 공무원과 자신들이 아는 그 영희 언니가 어떻게 결혼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영희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20년 전에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민수 씨가 너무 진실하고 따뜻한 분이어서 반했거든요.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아내가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정미경은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어요. 언니, 그런데 왜 그동안 남편분 이야기를? 제가 남편 자랑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민수 씨도 제 가족 배경을 내세우는 걸 싫어하거든요. 영희의 말에 학부모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가족 배경이라는 말이 신경 쓰였기 때문이에요. 가족 배경이 뭐가 있다는 거지? 이때 정미경의 친구가 식당에 들어왔어요. 미경아, 여기 있었구나. 어? 영희도 있네. 그녀는 영희를 보자마자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영희야, 오랜만이다. 너 결혼한 후로 정말 보기 힘들더라.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민수를 발견했어요. 이분이 내 남편? 영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개해드릴게요. 저희 남편 박민수예요. 새로운 친구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내가 그 재벌가 막내딸인데? 순간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의 시선이 영희에게 집중되었어요. 민수조차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재벌가 막내딸? 정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언니 설마 진성그룹 김 회장님 딸이신 거예요? 영희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결혼하면서 그런 것들과는 거리를 두고 살고 있어요. 이 말에 학부모들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진성그룹? 김 회장 딸이라고. 진성그룹은 국내 10대 대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건설, 유통, 금융까지 아우르는 거대 재벌이었어요. 김 회장은 경제계의 거물 중 거물이었습니다. 그의 막내딸이 바로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했던 공무원의 아내였던 거예요. 학부모들은 이 충격적인 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이럴 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한 학부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럼 사모님이 진성그룹 상속녀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상속이고 뭐고 저는 그냥 평범한 아내이자 어머니예요. 영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에게는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큰 위압감으로 다가왔어요. 평범한 아내라고. 진성그룹 상속녀가. 민수는 아내의 이런 배경을 처음 알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짐작은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었어요. 영희는 항상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자신의 배경을 내세운 적이 없었어요. 결혼 20년 동안 그녀는 진정한 의미의 현모양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품위가 있었구나. 민수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내의 우아한 매너, 깊은 교양. 모든 것이 설명되었습니다. 정미경은 이제야 모든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언니, 그럼 그동안 왜 아무 말씀을? 필요 없었으니까요. 저는 김영희가 아니라 박민수의 아내로 살고 싶었거든요. 영희의 말에는 깊은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학부모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를 깨닫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성그룹 상속녀를 무시했다고. 한 학부모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럼 그동안 저희가 괜찮아요. 영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 씨도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이제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뻔했습니다. 돈 때문에 달라지는 거네. 식당의 분위기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그동안 민수를 무시했던 학부모들은 이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민수의 월급을 비웃고 그랜저를 조롱했던 사람들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우리가 뭔 짓을 한 거야.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몰라봤어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영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민수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는 달리 학부모들을 보는 눈에는 차가움이 있었어요. 내 남편을 무시한 사람들. 다른 학부모가 민수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 씨,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어요. 민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갑자기 달라지는 태도가 불편했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라니. 영희는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다음에 또 봬요.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조금의 거만함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이 오히려 더 큰 권위를 느끼게 했습니다. 민수도 따라 일어나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부부가 식당을 나가자 남겨진 학부모들은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진성그룹 상속녀를 무시했다니. 정미경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어떡하지? 영희 언니한테 어떻게 사과하지? 식당 밖으로 나온 민수와 영희는 조용히 걸었어요. 민수는 아직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진성그룹 김 회장 딸이야? 영희는 잠시 멈춰서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미안해요, 여보. 그동안 숨기고 있어서. 왜 말하지 않았어? 민수의 목소리에는 원망보다는 궁금증이 담겨 있었어요. 말하면 당신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저는 그냥 당신의 아내로만 살고 싶었거든요.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재산 때문이라고 생각할까봐.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았어요. 바보야, 나는 김영희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아내 영희를 사랑하는 거야. 그의 말에 영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숨겨왔던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놓아진 기분이었어요. 정말이에요? 당연하지.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그들은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뒤에서는 여전히 학부모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수와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그들이 아니라 서로였으니까요. 다음 날부터 민수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제 식당에 있었던 학부모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민수 씨,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모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다음에 식사 한번 함께 하시죠. 하루아침에 그들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이제 와서. 정미경으로부터도 긴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 씨, 어제는 정말 실례했습니다. 영희 언니와 대학 동창인데 졸업 후 연락이 끊어져서 언니 결혼 소식도 몰랐어요. 언니가 그렇게 겸손하게 사시는 줄 몰랐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수는 이런 메시지들을 보며 더욱 씁쓸해졌어요. 겸손하게 산다고. 어제까지는 무시하더니 회사에서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동료들이 민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야, 민수야, 내가 재벌가 사위였어? 김 과장이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런 게 중요한가요? 저는 여전히 공무원 박민수인데요. 민수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동료들의 시선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대단하네. 진성그룹이라니. 부럽다 정말. 민수는 이런 반응들이 불편했어요. 자신은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그날 저녁 다시 학부모 모임이 있었습니다. 민수는 평소처럼 그랜저를 타고 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호텔 발레 파킹을 담당하는 직원이 극진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 키 맡겨주세요.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알고 있나?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학부모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시큰둥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극진히 예의를 갖추고 있었어요. 가장 좋은 자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구석자리였는데 이제는 테이블 중앙의 상석이었어요. 이게 뭐야? 민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학부모들은 민수에게 극진히 예의를 갖췄어요. 민수 씨 말씀이 맞으셨어요. 역시 안목이 다르시네요.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습니다. 안목이 다르다고? 어제까지는 무시하더니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 씨, 그랜저 정말 좋은 차죠? 저도 국산차로 바꿀까 생각 중이에요. 다른 학부모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요즘 국산차 품질이 정말 좋아졌더라고요. 실용적이기도 하고. 어제까지 조롱하던 그랜저가 하루아침에 좋은 차가 되어버렸어요. 민수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제는 뭐라고 했지?
하지만 민수는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달라진 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저는 똑같은 공무원 박민수입니다. 그의 말에 학부모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도 자신들의 이중적인 태도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뻔하게 군다.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가장 비싼 메뉴들로 주문했습니다. 민수 씨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네요. 최고급 한우로 준비했어요. 민수는 이런 대접이 부담스러웠어요. 어제까지는 냉대했으면서 식사 중에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민수 씨 사모님이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네요. 그런 배경을 가지고도 그렇게 겸손하시다니. 제 아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어제 알았다고 달라지는 건 아니죠. 민수의 말에는 은근한 비판이 담겨 있었어요. 학부모들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챘습니다. 우리를 비꼬는 건가? 하지만 아무도 대꾸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그들이 그랬으니까요. 민수 씨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요. 한 학부모가 고개를 숙였어요.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그들의 사과가 진심인지 의심스러웠어요. 돈과 지위 때문에 태도를 바꾼 것 같았습니다. 대화가 계속되면서 학부모들은 민수에게 각종 제안을 하기 시작했어요. 민수 씨, 저희 회사에서 환경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요. 다른 학부모도 끼어들었습니다. 맞아요. 민수 씨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전문성도 있으시고. 갑자기 여러 사람이 민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제까지는 공무원이라고 무시하더니. 하지만 민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럼 혹시 사모님께서는? 제 아내도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해요. 민수의 단호한 거절에 학부모들은 아쉬워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성그룹 상속녀를 함부로 할 수는 없지. 모임이 끝나갈 무렵 한 학부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 씨, 다음 주에 골프 모임이 있는데요. 참석하시겠어요? 골프는 안 합니다. 민수가 답하자 그 사람이 당황했어요. 아, 그럼 가르쳐 드릴게요. 비용은 저희가. 괜찮습니다. 민수는 웃으며 거절했어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네. 모임이 끝나고 몇몇 학부모들이 민수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수 씨, 그동안 혹시 기분 나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었어요. 민수는 정중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진정한 사과라기보다는 이제야 나타난 계산된 예의 같았어요. 진심이 아니야.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영희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루아침에 달라지더라. 여보,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잖아요. 맞아.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영희야, 정말 궁금한 게 있어. 뭐요? 20년 동안 왜 그렇게 소박하게 살았어? 내 입장에서는 훨씬 화려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텐데. 영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화려한 건 어릴 때 충분히 봤어요. 진짜 행복은 소박한 것에서 나온다는 걸 당신을 만나서 알았거든요.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따뜻했구나. 그리고 당신 같은 진실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요.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걸 가진 사람이니까요. 영희의 말에 민수는 위로가 되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씁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돈을 보는구나. 다음 날 민수의 휴대폰에는 더 많은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평소 연락도 없던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왔습니다. 민수야, 오랜만이다. 잘 지내고 있지? 언제 한번 만나자. 민수는 이런 연락들을 받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와서 연락하네. 회사에서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과장님이 민수를 부르더니 말했어요. 민수야, 수고 많다.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평소보다 훨씬 친절한 태도였어요. 이것도 달라진 거구나. 점심시간에 김 과장이 다가왔습니다. 민수야, 부럽다 정말. 이제 인생이 달라지겠네. 저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민수가 답하자 김 과장이 웃었어요. 그래도 마음이 편하겠어. 경제적 걱정이 없으니까. 하지만 민수는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부담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달라져서 나는 그냥 민수인데.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영희가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이요? 네,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아시더라고요. 영희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한번 뵙자고 하시네요. 민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진성그룹 회장을 만난다니.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여보. 영희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세요. 하지만 민수는 불안했습니다. 재벌가 회장님을 만나는 것. 잘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수는 잠들기가 어려웠어요. 너무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달라진 태도, 쏟아지는 연락들. 그리고 장인어른을 만나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내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민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과연 이런 변화가 좋은 걸까요? 아니면 전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나을까요? 확실한 건 사람들의 태도가 돈과 지위에 따라 바뀐다는 사실이었어요. 그것이 민수에게는 가장 씁쓸한 일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학부모들 사이에서 민수 부부에 대한 이야기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달라진 대우가 불편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진심이 아니라 계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와 같은 태도를 유지했어요. 하지만 내심으로는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이래도 되나? 어느 날 새로운 학부모 모임에서 한 학부모가 민수에게 사업 제안을 했습니다. 민수 씨, 저희 회사에서 환경 컨설팅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다른 학부모도 끼어들었어요. 맞아요. 민수 씨 같은 분이 오시면 정말 좋을 텐데요. 전문성도 있으시고 인맥도 좋으시고. 갑자기 여러 사람이 민수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인맥이 좋다고. 아내 때문이겠지. 하지만 민수는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감사하지만 저는 공무원으로서 해야 할 일이 있어서요. 아, 그럼 혹시 사모님께서는? 제 아내도 가정에 충실하고 싶어 해요. 민수의 단호한 거절에 학부모들은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는 않았어요. 함부로 할 수는 없지. 그날 집에 돌아와서 민수는 영희에게 물었습니다. 영희야, 정말 이대로 계속 살아도 되는 거야? 내 아버지 사업에 관심은 없고?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당신과 준호와 함께 이렇게 소박하게 사는 게 제일 좋아요. 민수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변의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다음 주 준호의 학교에서 큰 행사가 있었습니다. 민수는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행사 준비를 도왔어요. 이제 사람들은 그에게 극진히 예의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어요. 그의 성실함과 겸손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이건 저희가 할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라고 하면 안 되죠. 민수는 웃으며 계속 일했어요. 학부모들은 그런 민수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런 배경을 가지고도 저렇게 겸손하다니. 행사 당일 민수는 평소처럼 그랜저를 타고 학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그의 차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몇몇 학부모들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역시 민수 씨는 국산차에 대한 애착이 남달라요. 진짜 애국자시네요. 실용성도 최고고요. 민수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제까지는 뭐라고 했는데.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민수는 아들 준호를 찾았습니다. 준호는 친구들과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빠. 준호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네, 아빠. 그런데 요즘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재벌 딸이라고 하는데 정말이에요? 준호가 순진하게 물었어요.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네, 아빠.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아빠처럼 성실한 사람이 될래요. 민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자. 행사가 끝난 후 정미경이 민수에게 다가왔어요. 민수 씨,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정말 어리석었어요. 그녀의 사과는 이번에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희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요. 민수 씨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정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민수 씨는 처음부터 사모님의 배경을 알고 계셨나요? 민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어요. 아니요.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나서도 달라진 건 없어요. 제 아내는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영이니까요. 정미경은 민수의 말을 듣고 감동했습니다. 진짜 사랑이구나. 그날 저녁 민수는 영희와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오늘 정미경 씨가 진심으로 사과하더라. 다행이네요. 영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아빠, 학교에서 친구들이 우리 엄마가 재벌 딸이라고 하던데 정말이에요? 준호가 다시 물었어요. 영희가 답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준호야.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준호야,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해. 돈이 많다고 좋은 사람인 건 아니고 가난하다고 나쁜 사람인 것도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저도 아빠처럼 성실한 사람이 될래요. 민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뿌듯했어요. 이 아이는 제대로 크고 있구나. 몇 달이 지나자 학부모들은 민수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하지 않는 겸손함과 성실함이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그가 아내의 배경을 알고도 전혀 달라지지 않은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품격 있는 거구나. 어느 날 한 학부모가 민수에게 말했어요. 민수 씨, 저희가 정말 많이 배웠어요.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민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사람은 평생 배우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학부모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저희도 그동안 너무 얕게 생각했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네요.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요. 민수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깨달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학부모 모임에서 민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모든 학부모들이 깊이 공감했어요. 민수 씨 말씀이 맞아요.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미경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민수 씨, 정말 고마워요. 저희에게 진정한 품격이 무엇인지 보여주셔서요. 다른 학부모들도 박수를 쳤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는 그랜저 핸들을 잡으며 생각했어요. 이 차는 여전히 같은 차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요한 건 차가 아니라 그것을 타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박민수야.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해. 영희가 현관에서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고생했어요, 여보. 민수는 아내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로 계속 살자. 소박하지만 진실하게.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그날 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편견과 무시, 그리고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까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는 더 중요한 것을 배웠어요. 진정한 품격은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사람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어. 진심으로 깨달아가고 있어. 민수는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보여준 겸손함과 성실함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영희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뭘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지난 일들을 생각하고 있어. 힘들었죠? 힘들었지만 배운 것도 많았어. 민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됐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영희가 남편의 어깨에 기댔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야. 민수는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살자. 겸손하고 성실하게. 네, 그게 최고예요. 밖에서는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어요. 몇 달 전 첫 학부모 모임에 갔던 날과 똑같은 비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마음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어요. 이제는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품격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민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그는 평범한 공무원으로 출근할 거예요. 그랜저를 타고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준호가 방에서 나와서 말했어요. 아빠, 엄마, 내일 학교에서 발표가 있어요. 무슨 발표?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 대한 발표예요. 누구에 대해 발표할 거야?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요. 준호가 웃으며 답했어요. 아빠가 제일 멋있거든요. 민수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어요. 아들이 자신을 존경한다는 것. 돈이나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거였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가족 3명은 서로를 꼭 안았습니다. 소박하지만 진실한 행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민수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진정한 품격과 겸손함으로 가득한,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넘치는 공간이었습니다.